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네, 잠깐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하면서 역사교육과 지리교육 같이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 하면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모 학원에서 상금을 10억 원을 걸고 이제 강사 선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 응시에서 당첨이 되면서 이제 학원으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인재라는 학원과 대치명인학원 보은원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자이스토리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통합사회랑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과학 부분인데, 특히나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새롭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출제가 되면서 많이 이제 좀 상담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는데, 제일 큰 변화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내신 자체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9등급에 비해서 약간의 이제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11%에 해당한 학생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내신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34%, 즉 3명 중에 1명의 학생들이 1등급 내지 2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신이 1점대라는 게 지금부터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최상위권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이 부담이 줄었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1.0을 찍어야 되는 이제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성북구 있는 학교들은 대다수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생부 종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능도 수능이지만 학생부 종합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단위수거든요. 제가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단위수가 깡패라는 표현을 써요. 단위수 자체가 통합사회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14개 시수가 나오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거의 2배 해당하고, 여기서 만약에 등급을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게 된다면 다른 과목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교과별로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된 부분에 가중치를 줄 수가 있고 과학도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없이 그냥 단위수에 곱해서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통합사회랑 한국사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신에 있어서도 단위수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수능을 이어서 논술이나 면접, 구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수능과 이제 내신과 논술까지 연계가 있는 게 사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도 좀 연계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문과 쪽 같은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통합사회랑 한국사 자체가 내신도 치고 수능도 치고 면접이나 구술 이제 자료에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의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그 면접 제시문은 100% 다 통합사회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해서 이제 3번을 써먹을 수 있는 좀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국영수예요. 국영수인데 성북구 지역 내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학생들이 변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편차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성적에 있어서의 놀랄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데, 학교 문제들을 풀어보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이게 변별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아예 안 해버리고 하는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를 공부를 좀 해놓고 미리 정리를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학생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통 3회에서 5회독 정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공부를 생각하고 학생들이 시작을 안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통합사랑 한국사가 학생들이 하나 틀렸을 때 2등급, 3등급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90점에 맞았는데 전교 한 80등 정도 나왔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한두 개 틀려서 등급이 삐끗해버리면은 국영수에서 잘 땄던 것들이 그냥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영수에 대한 시간 확보를 시험 직전에 확보하기 위해서도 통합사랑 한국사가 이제 먼저 좀 시작을 해줘야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왜냐면 기존에 교과서별로 이제 교과서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해버릴지 아니면 출판사별로 수업을 해버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합반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통합사회나 한국사는 지금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교과서가 바뀌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는 좀 활용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출판사의 학교들끼리 묶어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학교의 출제 경향들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은 교과서 같은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미래엔 같은 경우가 여기 지역에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학교고 제가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미래엔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별로 이제 학교 수업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가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보면은 지리와 윤리와 일반사회 각각의 과목들이 선생님들이 따로 들어오세요. 따로 들어온다는 게 학교에 학급이 10개 반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한 과목 선생님들께서 1시간씩 10시간의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교사가 보통 18시간 정도의 수업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8시간은 어디 가서 수업을 하실까요? 고2, 고3 가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심화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께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1학년 통합사회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보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기출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 고등학교 2, 3학년에 썼던 보충 교재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학생들의 자료도 보면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각자 전공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세분화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높게 그리고 수능까지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단순 암기나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이제 좀 비슷비슷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암기하는 시험도 나오기는 하지만 암기보다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 문제가 쉽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교과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 자체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자체가 난이도가 고2, 고3 거를 활용해서 그냥 수능과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크게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 나오면 남학생들은 이제 거의 폭탄이 터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학생들은 공부를 해놨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프게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시험에서 남학생들은 이제 불리한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뭐 남학생들이 학교 내신에서 좀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불리한 게 남학생들의 성격상 수업 시간에 필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 뭐 수행평가 등 그런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 킬러 문항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 되게 위험한 시험이 이제 여기 이제 학교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공부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역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대구에서 전교 공부를 하면은 항상 전교 2등 정도가 제일 못했던 성적이었고 평균은 항상 99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처음 갔는데 대구에서 수성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맨 첫 시험에서 342등이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자사고나 특목고 교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우친 게 이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배우면 숫자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4개, 5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은 위치와 대세 문제를 내든 what과 대세 문제를 내든 지문을 바꿔서 4개, 5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30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임진왜란을 가르쳤으면 임진왜란 가지고 4개, 5개 문제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내거든요. 30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30개 주제가 필요해요. 근데 막상 30개 주제를 출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 기출에 나왔던 걸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60개 주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60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들을 출제를 더 많이 해야지 그게 학생들이 변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1등부터 400등까지 예쁘게
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괜히 동점자가 나와서 등급이 똑같아지면은 그 모든 책임은 교사가 독박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등급이 갈라지게끔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엽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출제가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사실 시험의 변별력은 4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놓고 가거나 나중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는데, 그게 막상 시험을 치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본문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 그나마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옆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여기 있는 자료가 나오면은 이 내용을 골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조금 더 최상위권 학생들은 옆에 있는 이런 날개까지, 연도 순서까지 볼 거거든요. 거기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옆에 있는 자료까지 보겠죠. 옆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최상위권이냐면은 얘랑 제가 옆에 놔뒀는데 페이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앞에 것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근데 시험에 막상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서 책 제목이 나왔어요. 저자랑 책 제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얘들은 커버를 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책 제목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에선 저걸 주관식으로 내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학생들이 변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제 고등학교는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본문이 있는데 본문이 있고 옆에 사료가 있으면 거기에 밑에 읽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읽기 자료까지 읽는 학생들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배이름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학생들이 변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런 것들을 누가 맞추냐면요, 수업 시간에 자다가 내가 눈을 떴는데 눈앞에서 저 글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맞추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내신 준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런 문제를 낼 때 시대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낼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정답은 뭐냐면 뉴질랜드가 답이었어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건 제가 좀 황당하긴 한데 시험 문제가 정답이 17m거든요. 이게 자연재해 파트인데,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라는 자연재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태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시문인데 정답은 17m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역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변별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런 요소들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로 돌렸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정시 파이터로 돌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워낙 큰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또 문제를 좀 어렵게 활용을 하냐면, 여기 문제를 봤을 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기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니은과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 리을은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정답이 몇 번 체크하냐면 니은, 디귿을 체크하겠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가 보면 뭐냐면 다음 중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판단되면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시험에 나올까라고 하는데 이거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저렇게 문제를 바꿔서 많이 내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가장 크게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회 쪽이고, 사회 쪽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공부 방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좌 잠시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작년에 이제 저도 학원을 처음 나왔어요. 이제 학원 나와서 이제 뭐 시대인재나 메가스터디나 대치명인 학원들 수업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학생들이 왜 학원을 다녀야 될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럼 학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터넷 강의와 결국 컨텐츠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제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고, 작년부터 이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교과서가 새로 개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나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학생들의 문제를 아마 다 모아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
교재 같은 것들은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제일 불평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거 다 시키거든요. 모든 교과서 출판사과에 빈칸을 다 뚫어서 애들이 시켜요. 그 다음에 모든 OX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중간고사 때까지 애들이 욕하면서 안 해요. 근데 기말고사 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커버 치려면 이거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싹 다 외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뭐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뭐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림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연표를 가지고 시대 순서를 장난친다거나 아니면 빈칸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가서 좀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은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광고를 잠시만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제 성북 지역에서도 수업을 하고 목동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전 지역 통틀어서 전부 다 역사 교육과 뭐 그 통합사에 둘 다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일하게 수업하는 강사이고, 뭐 평권도 잠시 있었고 자사고 외고 경력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학교 교사 마인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특목고 자사고 전담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렇게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럼 테스트나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빡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문제 자체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얘네들은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변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매주 복습 프린트나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것들, 클리닉 같은 게 좀 빡세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수업을 하면은 2, 3학년까지 이제 이어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2개의 반을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앞타임에 이어서 들을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이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전년도까지 있었던 기출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방향성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해 나가는 경우고, 이제 뭐 출판사별로 모아 놓은 것 자체가 학교별 모음보다 오히려 좋다라고 보는 게, 같은 학교 출판사들이 같은 출판사끼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좀 문제를 치사하게 낼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합사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별보다는 출판사별 수업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출판사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선택의 차이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뭐 저희 학원 전체가 워낙 이제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수업에 학생들이 성적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